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무굴 제국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슬람의 침입을 받은 이후에 성립된 인도의 제국이죠. 자, 무굴 제국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해해야 될까요? 수업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무굴 제국의 발전과 전성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무굴 제국이 수립되게 된 그 배경을 이해하기 전에 인도의 전체적인 왕조의 변화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죠. 자, 인도의 최초의 왕조는 우리는 마우리아 왕조부터 배웠답니다. 고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마우리아 왕조, 그 다음에 등장했던 왕조가 바로 쿠시안 왕조죠. 쿠시안 왕조 뒤를 이어서 힌두교가 성립된 굽타 왕조, 그리고 바르다나 왕조. 바르다나 왕조 이후에는 이슬람 세력의 그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슬람 세력이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이슬람 왕조가 등장하게 되고요. 이제 인도는 기본적으로 힌두교를 바탕으로 믿고 있지만 이슬람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슬람교가 이 지역에 유입되기도 한답니다. 이슬람 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이제 이 왕조가 분열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서쪽 유럽 쪽에는 오스만, 그리고 인도 쪽에는 무굴, 오늘 우리가 배우는 무굴이죠. 지금의 이란 쪽에는 사파비라는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무굴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는 이슬람 제국의 무굴 제국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무굴 제국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일단 이슬람 왕조의 티무르는 이제 이슬람 왕조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티무르의 후손이었던 바베르 또는 바부르라고 하죠. 상관없어요. 바베르에 의해서 건설이 되고요. 어디에 나라가 세워지냐면 인도 북부 지역이죠. 델리. 이 지역에서 이제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무굴 제국에서는 우리는 어떤 것들을 포인트로 기억을 해야 될까요? 대표적인 왕 두 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악바르, 두 번째는 아우랑제부 왕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우리는 이 무굴 제국의 전성기의 국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두 명의 국왕을 비교해서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둘을 함께 소개해 볼 거예요. 가장 먼저 소개할 그 국왕은요, 악바르라는 왕이고요. 악바르 대제. 악바르 대제와 비교해서 그 뒤를 이어서 등장하게 된 아우랑제부. 왕 이름이에요. 비교해서 한번 기억해 볼게요. 가장 먼저 이 악바르 대제 같은 경우에는 무굴 제국은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티베르의 후손이 세운 국가라고요. 티베르는 이슬람 세력이죠. 자, 그럼 가봅시다. 악바르는 당연히 자신의 종교는 이슬람이에요. 괜찮죠? 이슬람을 믿고 있는 이 왕조는 인도의 나라를 세우게 되면서 인도에는 힌두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죠. 이슬람을 믿고 있는 왕인데 이 점령한 지역은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인도 델리 지역의 힌두교 교인들은 무굴 제국이 등장하고 악바르 대제가 등장을 했을 때 우리 종교를 탄압하는 것 아니야 라는 두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상은 전혀 빗나가죠. 악바르 대제는 자신이 믿고 있는 이슬람교도 소중하지만 현지인들이 믿고 있는 힌두교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너가 믿고 있는 종교는 너의 자유니 너의 마음껏 믿으렴 이라는 관용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종교를 믿는 것에 자유를 주죠. 이걸 우리는 악바리의 관용 정책이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악바르 대제가 관용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서 인도의 문화는 이슬람과 힌두교가 교묘하게 결합하게 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인도의 문화 중에서는 이슬람과 힌두교가 결합된 형태의 문화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대표적인 종교가 시크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시크교, 이름 굉장히 시크하죠. 자, 시크교, 이슬람과 힌두교를 믹스시켜서 만들어낸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르두어라는 언어가 있어요. 우르두어. 이것도 두 가지의 종교가 결합이 된 힌두의 문화와 이슬람의 문화가 결합이 돼서 탄생한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만 더 한다면 인도 하면은 이 문화재가 정말 유명한 문화재가 있죠. 무굴 제국의 5대 황제예요. 샨자한이라는 왕자가 자신의 두 번째 왕비를 너무 사랑했어요. 페르시아 지역의 공주인데 그 지역에서 정말 아름답기로 소문난 왕비였대요. 근데 그 왕비가 죽자 이 샤자한이라는 국왕은 너무나 슬픈 거예요. 너무나 아내를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왕비를 위해서 무덤을 만들었는데요. 이 무덤의 형식이 건축 구조로서는 이슬람 형식인데 내부의 장식은 힌두교의 장식처럼 연꽃 무늬라든지 이런 무늬들을 많이 썼대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타지마할이죠. 이렇게 이런 문화가 결합되면서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문화가 함께 그러니까 나타나게 되는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제 악바르 대제의 이런 관용 정책의 일환이기도 해요. 이해가 되시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라가 강해지려면 중앙집권 체제가 완성이 돼야 돼요. 중앙집권이라는 것은 왕이 가운데서 전체 지역을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왕권이 강한 것을 이야기한답니다. 이 악바르 대제는 이 인도의 전성기이기도 하고요.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시켜요. 여기까지만 이해해 주세요. 특히 종교적인 부분에서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아우랑제부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하고 있죠. 상당히 대조적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아우랑제부는 인도의 최대 영토를 차지할 정도로, 무굴 제국의 최대 영토를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특징 첫 번째는 이걸 기억해 주세요. 최대 영토를 차지했다. 당연히 전성기겠죠? 두 번째 특징이 정말 중요해요. 종교적인 정책인데 아우랑제부는 악바르랑은 다른 종교 정책을 실시했어요. 자신은 이슬람, 그리고 정복지의 정복민들은 종교가 뭐였죠? 그죠? 피정복민들은 종교가 뭐였죠? 힌두교죠. 이 힌두교를 믿고 있는 피정복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지 않아요. 좀 정권이 달라지게 되죠. 너가 믿고 있는 종교를 믿기를 원한다면 나라에 세금을 내. 일정 부분의 돈을 내야지만 너의 종교를 믿을 수 있다라는 탄압 정책을 실시하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종교를 믿을 수가 없어요. 뭐를 내야지만 자신의 종교를 유지할 수 있나요? 그렇죠. 세금을 내야지만 자신의 종교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걸 인두세라고 합니다. 종교를 믿고 싶으면 인두세를 내어라. 이렇게 인두세를 내야 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니까 관용 정책이 폐지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강압적인 통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이런 무굴 제국은 주변의 국가들이 성장하고 서양 세력을 침입하면서 이후에는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전성기 때 2명의 왕의 업적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좋아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핵심 정리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해요. 이번 시간에는 무굴 제국의 발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히 악바르 대제와 아우랑제부 왕의 특징에 대해서 비교해 보았죠. 악바르 대제는 관용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힌두교를 믿는 사람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주었다면 아우랑제부는 힌두교를 믿는 자들아, 너희가 종교를 믿으려면 인두세를 내야 돼 라는 이런 강압적인 통치를 펼쳤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는 개념하기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볼 거예요. 괄호 속에 알맞은 말들을 모두 풀어보셨죠? 같이 답을 맞춰봅시다. 자, 16세기 초에 건국된 무굴 제국은 악바르 왕 때 전성기를 맞았죠. 영토도 넓히고요. 황제 중심의 통치 체제, 이것을 우리는 중앙 집권적인 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용 정책을 실시했죠. 힌두교를 믿는 이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었다는 뜻이에요. 그 뒤 아우랑제부 왕 시기에는요, 인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요. 힌두교도들에 대한 인두세를 부활시킴으로써 이슬람 정통주의, 이슬람만이 정통이야. 나머지는 약간의 탄압이 나타나게 되었죠. 이런 것들을 주장하였다라는 것도 함께 정리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무굴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포인트들은 반드시 복습해 주셔야 돼요.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